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네, 큰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집이나 적금한 게 있으면 내 자녀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한 사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박광균 법제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상속하면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상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참 많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금수저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처럼 네.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음으로써 본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음으로 또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예. 그동안 가족 간에 쌓였던 감정 같은 것들, 또 피상속인에게 내가 더 이렇게 부양한 부분이 그렇죠. 많다든지 이런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감정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 중 하나가 상속이잖아요. 네. 상속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상속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지위를 전체적으로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먼저 실제 사례를 제가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화면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수와 재열은 양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도 못한 채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재열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인 해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열의 부모가 나타나서 해수는 재열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까 재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얘기가 네. 지금 이게 실제 사례인 거죠, 변호사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혼인신고는 지금 하지 못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례의 결론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상속에 관한 굉장히 클래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갑자기 고시공부하던 시절에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가 이렇게 법정되어 있는데요. 그 배우자의 해석에 관해서 그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 한정을 하는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률혼주의를 취하기 때문인데요. 네. 예. 법률혼주의는 혼인이 일정한 법률상의 절차를 통해서만 성립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 누구든지 사실 동거했다거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법률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가족관계 등록 등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공시된 관계만 보호를 하고 나머지 관계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게 민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혼인에는 이제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는데 예. 법률혼은 보호가 되는 상속이 되는데 그 사실혼에서는 상속되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 생활했고 현재 지금 뱃속에 애도 있고요. 네. 근데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또 바로 생활고에 처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좀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좀 일반적인 법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이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네. 예. 또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만삭이었기 때문에 태아에게 그 상속을 받을 권리는 인정이 되는데요. 예. 일단 재산 분할 청구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은 채로 그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되었다면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재산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등의 세금도 사실 물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사실혼 관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생존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망을 해버렸다면 그 사망한 자의 재산 관계는 상속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민법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그 부부 관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 또 이거는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해수에게는 막막한 지금 네,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해수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태어날 아이인 네. 태아는 민법에서 그 상속 지위를 인정하고 예. 있기 때문에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재열의 경우에는 재열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또 아버지고 남자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모자 관계가 바로 인정이 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따로 법률적으로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재열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인지청구라는 게 그 재열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아기가 재열의 어떤 자녀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절차인데 그렇습니다. 단순한 그냥 그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를 또 제기해야 네.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더군요. 예,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반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족 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이처럼 소를 통해서 그 인정이라든지 또 다투는 경우 또 내 자식 친자가 아니라고 할 때는 친생자 부인이라든지 친생 네. 부인이라든지 전부 소송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정하고 또 공시하도록 이렇게 민법에서는 정하고 네.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그 그렇죠. 기간이 좀 정해져 그렇죠. 있나요? 네.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재열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네. 예.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상속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결혼 7년차 주부 나정숙 씨는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국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도망간 후 남편은 이를 비관해서 유언 없이 목숨을 끊었는데요. 부부 사이엔 5살 된 아들 또리가 있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장에 온 나 씨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 씨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참 아까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더 막장 드라마예요. 자, 지금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이 나정숙 씨 참 나쁜데 바람난 아내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 죽은 그 어머니나 이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참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네, 제가 법조인인 게 죄송할 정도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 경우에는 또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배우자가 이렇게 되게 되면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네. 이혼을 하거나 예. 또는 뭐 이렇게 그 혼인 무효를 청구해서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에는 그 사망 당시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민법에서는 또 별도로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결격 사유에 배우자 외도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사유에는 사실 상속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안타까운 또 상황인데. 예. 자, 그렇다면 유언을 남기지 않았죠, 이 남편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정숙 씨가 있고요. 그 아들, 그리고 어머니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 자녀는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법정 상속 순위가 직계 비속이 일단 1순위가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2순위가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이제 위에 아버지나 아. 또 할아버지나 네. 이렇게 직계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 혈연 관계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어머니를 말씀. 예, 그렇죠. 예. 어머니를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3순위가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이렇게 되는데요. 네. 예. 이 경우에 배우자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네. 그와 함께 그리고 3순위나 4순위가 있더라도 그때는 배우자만 이렇게 상속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례에서 본다면 1순위인 직계배속인 그 재열의 아들이 그 사례의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고 네. 그와 함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사람이 이제 상속을 같이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고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원래 1순위, 2순위가 상속받을 것보다 그 1.5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화를 가산하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이 5억이고 네. 5억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2억을 받고 예. 그다음에 배우자가 3억을 받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니는 참으로 원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은 뭐- 상속을 못 받습니다. 예. 예. 그 만약에 남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유언을 만약에 남겼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법정 상속제도를 택하면서 유언 상속제도도 함께 택하고 있는데요. 예. 유언으로 본인의 사망 이후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상속의 취지 자체가
그 사망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 그리고 남아있는 유족의 그 생활보장 요 두 가지에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생활보장을 위해서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예. 유류분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재산 5억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더라도 또리는 이제 아들인 또리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이 2억의 2분의 1이니까 네. 1억 원. 그리고 역시 나정숙 씨도 3억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예.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요즘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이 또 많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 형제가 많은 예전에는 이제 장자가 이제 뭐 부모님의 제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장자가 대부분 가져가면 뭐 나머지 동생들은 형님 하십시오 하는데 네. 요즘의 법 감정은 또 그렇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관련된 소송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조금 전의 경우에. 그래서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빚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네. 빚도 상속이 된다는 점을 일단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돈이나 부동산이나 부동산처럼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원치 않았던 피해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에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로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내가 빚을 갚겠다. 아.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네.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라는 제도는 내가 모든 일체 재산도 안 받고 빚도 갚지 않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법정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기를 1순부터. 해버리면 뒤따라서 뒤에 있는 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다음 상속인이 또 나는 상속 안 받는다고 생각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3개월 내에 또 할 수 있도록 법이 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오늘 평소에 저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오늘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상속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족이 남긴 위대한 유산, 재산은 나눌 수 있어도 한 번 깨진 사랑 그리고 신뢰는 붙일 수 없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광균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